디플로는 사운드 탐험가입니다. 디플로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 주류 사운드를 쫓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직접 여행하며 그곳의 사운드를 채집해옵니다. 디플로는 이런 자신에 대해 문화적 호기심이 많아 그렇다고 답하는데요. 공연을 가도 공연만 띡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가능한 그 나라 여행도 하고 클럽에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악에 춤추는지도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디플로의 이런 문화적 관심과 행동력은 어릴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플로가 2003년 주최한 홀로트로닉스란 파티는 지금도 미국 댄스 음악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회자되죠. 이 파티는 당시 대학 진학을 위해 필라델피아로 간 디플로가 친구들이랑 연 DJ 공연인데 당시 그 파티를 묘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별의별 노래를 5곡 놀아서 그곳 사람들한테 문화적 충격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파티는 금세 소문이 나서 디플로는 런던에 가서도 디제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MIA, aka 마야를 만나게 되죠. 마야는 당시 디플로의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패브릭이란 클럽에 디플로가 온다는 전단지를 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어떤 놈인가 하고 보러 가게 된 거죠. 재밌는 건 마야가 그 클럽에 간 날 디플로가 마야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노래인데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죠. 아무래도 마야도 세상 특이한 노래를 하는 분이고 디플로는 또 그런 노래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둘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건데 이날을 기점으로 둘은 베프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디플로랑 마야가 빠졌던 장르가 있죠. 바로 브라질 빈민가에서 탄생한 바일리 펑크입니다. 둘은 2004년 마야 믹스테이프의 이 장르를 활용했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곡에 사용하면서 이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장르가 일반 클럽이나 파티에도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이 둘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디플로가 이 바일리 펑크에 꽂혔을 때 직접 가서 그 씬을 확인해본다고 리우데자네이루 슬럼가로 가서 다큐를 찍어왔어요. 참고로 디플로는 대학 때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전 이 다큐가 디플로 유튜브 계정에 올라있어서 봤는데 말로만 듣던 장르 공부도 됐고 진짜 좋았어요. 디플로가 어떻게 새로운 사운드에 접근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합이 좋았던 디플로랑 마야는 2008년에 아주 독창적인 히트곡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에는 싸우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다시 친구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야는 이런 디플로한테 스위치를 소개해주기도 하죠. 디플로는 스위치랑 2008년 메이저레이저란 팀을 결성합니다. 그간 디플로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자메이카, 캐리비안 사운드를 제대로 다뤄보려고 만든 팀인데요. 이 팀은 일단 총 3번의 member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합이었던 디플로랑 스위치는 이 앨범으로 메이저레이저가 나갈 토대를 마련하죠. 녹음은 직접 자메이카를 찾아가 그 유명한 터프공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이 앨범엔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폰드 플로어가 들어있는데요. 이 곡은 훗날 비욘세가 샘플링하게 되죠. 이 곡의 성공으로 메이저레이전 단번에 관심을 받게 되지만 멤버 스위치가 2011년 말 음악적 견해 차이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데 제가 디플로 인터뷰를 몇 개 더 찾아보니까 스위치의 헌신이 부족해서 내쫓았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두 번째 멤버로는 질리언 에어랑 월시파이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쯤에서 메이저레이저가 스케일을 확 키우죠. 무대에 댄서도 올리고 깃발도 흔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메이저레이저 이미지는 이때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멤버로는 앨범을 2장 내는데 먼저 Free the Universe, 여기서도 참 개성 강하면서 귀를 뗄 수 없게 하는 곡들을 선보이죠. 다음 앨범은 많은 분들이 사랑한 Peace is the Mission입니다. 2집이 캐리비안 사운드를 갖고 한 다양한 시도였다면 3집은 이제 이걸 갖고 놀면서 아예 완전한 팝으로 만들어버리죠. 리논이 뜨면서 메이저레이전 이제 완전 메이저 팀이 되고 이들이 했던 문바통 같은 생소한 장르도 대중화되는데요. 그 뒤에 내는 곡들도 연이어 히트합니다.
아무래도 캐리비안 사운드를 다루다 보니 2016년 3월에는 무려 쿠바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2019년 3월에는 아프리카 이즈 더 퓨처란 EP를 내면서 아프리카 음악에도 관심을 보이죠. 이번에도 직접 거길로 가서 다 둘러보고 나이지리아의 벌나보이, 남아공의 베입스 와드모 이런 아프리카 스타들을 직접 피처링으로 모셔옵니다. 이후에는 멤버 질리언 에어가 나가고 에이프 드럼스가 들어옵니다. 이 멤버로는 정규 4집을 발표하는데 아쉽게도 이 앨범이 메이저 레이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는 다른 프로젝트 활동이 많아져서라 하는데, 자 그럼 다음은 2013년 스크릴렉스랑 결성한 제규 얘기를 해보죠. 메이저 레이저가 특정 사운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제규는 말 그대로 디플로가 스크릴렉스 똘끼를 좋아해서 이 사람이랑 하면 뭔가 새로울 게 나올 것 같아서 결성한 듀오인데요. 제규는 원래 아시아 래퍼들이랑만 작업할 생각이었대요. 디플로가 K-팝 영향을 받아 그랬다는데, 그러고 보면 둘 다 국내 아티스트랑 작업을 했죠. K-팝이 뜨기 전부터 대단합니다. 근데 정작 제규 앨범은 K-팝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컨셉 없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의 관전 포인트는 자기색이 강한 둘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완전 잘 어울렸죠. 앨범을 쭉 들어보면 뭔가 독창적인 EDM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해본 느낌인데요. 그러다 보니 앨범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도 있지만 저는 당시 정상에 있던 두 DJ가 함께 앨범을 낸 것만으로도 이 앨범이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Where Are You Now는 당시 어중간했던 뜻도를 섹시가이로 바꿔놨죠. 세련된 프로덕션이 비버의 섹시한 보컬을 잘 살려준 곡인데 이 곡은 그래미 베스트 댄스 레코딩을 수상합니다. 덕분에 비버도 그래미 수상자가 됐죠. 이 앨범도 관련 부문 앨범상을 수상하면서 제규는 그래미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디플로의 다음 코스는 LSD였습니다. 2018년 시아 라브린스랑 결성한 팀이죠. 이름은 멤버 앞글자를 딴 건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음악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SD는 원래 라브린스랑 시아랑 둘이 곡 작업하러 먼저 만났다가 디플로는 이제 나중에 프로듀서로 불려진 건데 셋이 이것저것 해보니까 합이 좋아서 아예 팀을 결성한 거라 합니다. 이 팀이 디플로의 이전 팀과 차이가 있다면 역시 라브린스랑 시아라는 멜로디 오지게 잘 짜는 둘이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LSD는 디플로의 프로덕션도 좋지만 아무래도 시아랑 라브린스가 만든 멜로디 또 둘의 보컬을 듣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멜로디를 워낙 잘 짜서 국내에서도 유독 LSD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메인 스테이지에서 시끄러운 거 그만 틀고 싶습니다. 섹시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1시간에 50곡 틀던 것도 이제 20곡만 틀 겁니다. 마지막은 마크론슨과 결성한 실크시티입니다. 이 팀은 LSD랑 같은 2018년 결성됐는데요. 이름은 2003년 둘의 첫 만남 장소였던 필라델피아의 식당 실크시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식당엔 슬로건도 있었는데 딱 실크시티 음악이랑 어울리죠. 저 슬로건처럼 둘은 과거 음악을 참고해 다시 쿨하고 섹시한 분위기를 되찾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디플로는 이제 정신없고 시끄러운 게 질려서 옛 시카고 하우스에서 느껴지는 그런 빈티지한 감성을 한번 내보고 싶었다는데 함께할 파트너로 마크론슨을 선택한 거죠. 둘은 실크시티 계정에 Especially For You란 믹스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데 이걸 쭉 들어보시면 둘이 어떤 분위기를 추구하는지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카페나 바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이거 하나 틀어놓으시면 분위기 끝장날 것 같습니다. 둘은 실크시티 음악을 엘레강트 하우스라 정의하는데 결국 핵심은 세련된 분위기예요. 디플로가 LSD에선 팝 프로듀서로 활약했다면 실크시티에서는 다시 분위기를 책임지는 DJ 본연의 역할로 돌아온 거죠.
특히 두아리파가 함께한 일렉트릭시티는 디플로가 평소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둘은 이 곡을 완성하기까지 총 12명의 도움을 받는데요. 플로렌스 웰치, XX의 로미, 디플로 음악 단짝인 주니어 블렌더 등 여러 명이 참여했죠. 가장 애를 먹은 부분은 피처링을 구하는 거였다 합니다. 관능적이면서도 감정을 동시에 전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어렵게 두아리파를 떠올렸다고 해요. 이 곡은 이런 노력 끝에 다시 한번 디플로한테 그래미를 안겨주죠. 디플로는 정말 누구와 함께하건 손대는 것들은 죄다 성공시켰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디플로를 향해 절충주의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절충주의는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해 조화를 이뤄내는 걸 말하는데 디플로가 딱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팀 말고도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한 본인 EP 그리고 자신이 세운 레이블 매드 디센트를 통해서도 여러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죠. 디플로는 서로의 장점을 잘 합쳐내기 위해 본인은 물론 상대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만들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저희도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어지거나 혹은 내 안의 한계를 부수고 싶을 때 이렇게 타인과 콜라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이 일방적이게 되지 않도록 내가 뭘 잘하는지 또 상대가 뭘 잘하는지를 확실히 공부하고 가야겠죠. 그럼 앞으로도 이 디플로의 즐거운 음악 여정이 쭉 이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